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뉴스가 하나 또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부채, 대출, 네, 이 아파트 시장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네, 부채가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늘었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위험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래프로 우리 역사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7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 증가, 아파트값 폭락하면 사상 최대 파산. 저는 이게 올까봐 좀 두려워요. 98년, 7년, 8년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2008년 서브라임 이후에 2011년도, 12년에 있었던 일, 뭐 40% 빠지고 50% 빠지고 대형병성 60%씩 빠지고 그랬었죠. 그거 회복하는데 10년, 11년 정도가 걸렸어요. 통계를 보면. 뉴스를 볼게요. 자, 뉴스입니다. 금리 인상 예고, 집값 고점 경고에도 7월 가계대출 9.7조 폭증. 부제목,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 주담대 기타 대출 증가폭 확대. 지금 7월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7월에 늘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5월달에 계약서를 쓰고서 7월달에 대출을 받은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보통 2, 3개월 전에 그 계약서 쓴 다음에 그 은행은 미리 다 알아보고 대출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본 다음에 이 뭐랄까 돈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계약서 쓰고 나서 실제로 대출이 발생하는 거는 한 두어 달 있다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는 5월달에 계약서를 가지고 7월달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월달에 늘었다는 얘기는 5월달에 계약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5월달에 그 거래가 좀 올해 중에서는 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건 있겠네.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종부세 기산일 이런 것 때문에 밀어내기 하느라고 좀 뭐랄까 조금 싸게 해줬을라나? 뭐 그래가지고 대출이 많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어쨌든 7월에 그 역대 최대 증가했다는 얘기는 7월에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계약 뭐랄까 말을 버벅거리네. 제가 버벅거릴 때는 빨리 주제를 넘겨야 돼. 제가 뭐가 좀 잠깐 순간적으로 착각한 게 있어서. 그 다음 뉴스 볼게요. 뉴스원 기사네요. 대출 규제에도 고삐 풀린 가계빚 7월 한 달 새 15조 2천억 증가. 그 중에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비 9조 7천억 증가. 하여튼 전 금융권, 그러니까 은행은 9조 7천억, 비은행은 합쳐서 15조. 그러니까 9조 대 한 7조 정도, 6조 정도 되겠네요. 은행 아닌 데서도 대출 많이 받잖아요. 뭐 보험사라든지 이렇게 약관 대출도 받고 하잖아요. 자, 그렇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가계대출 요런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건 다시 한번 갖고 나왔어요. 오늘 추가한 거는 요거는 제가 오늘 요번에 요거만 추가했어요. 오늘 그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그동안은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구 통계할 때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특히 이제 민간 신용까지 합쳐서 그거 따질 때 다 BIS에서 다운을 받거든요. 근데 민간 신용에는 우리가 대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뭐 신용카드 쓴 거, 뭐 자동차 할부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한 거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그게 오늘 추가한 게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요 세 가지, 그 대신 한국은행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게 2003년도부터니까 데이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밀한 거죠. 가계대출 중에 요게 가계대출이고요. 다시 네, 요게 가계대출이에요. 가계대출의 총량. 여기 보면은 한은에서 예고 취급기간. 이게 그 대신 오늘 뉴스에 나온 거는 반영이 안 됐어요. 어쨌든 뭐 비슷하게 늘어났겠지. 그 다음에 빨간색은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초록색은 기타 대출. 주택담보대출 말고의 대출 맞잖아요.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가끔 보면 여기 기타 대출 중에 갑자기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청약대금 있죠. 그 신규 상장되는 거,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대출을 왕창 받아갖고 청약 증가금 넣었다가
이제 끝나면 다시 갚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여기 출렁출렁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봤을 때 요 기울기도 급하잖아요. 이게 지금 1200조가 넘어요. 이게 5월 기준이에요. 지금 최근 거는 아직 한국은행의 그 통계 시스템에는 아직 업로드가 안 됐어. 오늘 나온 뉴스는 그 보고서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며칠 있으면 그 업데이트 되겠죠? 네, 그 다운받아서 할게요. 자, 그러면 큰 그림 한번 좀 봅시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그 사건이 IMF죠. 그 전에 그 또 중요했던 사건은 엘리엇 그 태어났다는 거. 제가 태어난 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예요. 네, 거기까지. 예. IMF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 보세요. 밑에 있는 거는요. 여기 보면 기업 신용이에요. 기업 신용. 기업이 빚진 거. 이거는 가계 신용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이거 그 대신 GDP 대비예요. GDP 대비. 프로티지예요. 프로티지. 그리고 여기가 100%예요. 여기가. 연두색 있죠. 여기 보면 약간 빨간색 있죠. 100%. 이때 그 IMF 전에 대기업들이 그 한 번 대출 받으면 장기 자금을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90년 중반 이후로 단기 자금을 대출받을 딱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나 어떤 그 이런 데서 단기 자금을 엄청 대출 받았어요. 여러분들 단자회사, 종금사 다 없어진 거 아시죠? 없어진 것 중에 동양증권이 동양종금인데 다 없어졌는데 아마 동양종금만 동양증권으로 업종 전환해서 살아남았을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빌려줬던 놈이 기업체한테 야, 나 돈 내놔. 근데 은행에서 장기 자금으로 대출 받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단기 자금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연장해준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그 전날 야, 안 되겠어. 우리 연장 못 해줘.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IMF인데 IMF 때 보시면 그 가계가 부실해서 그 IMF가 난 게 아니라 보세요. 가계 주황색은 가계는 그렇게 부담이 이렇게 대출이 많지가 않았어요. IMF GDP 대비. 그러나 기업 부채는 100%가 넘어가지고 거의 120%까지 120%. 개인은 50%밖에 안 돼. 여기 보세요. 50%잖아. 50%. 여기서 갑자기 확 늘어난 게 단기 자금을 막 갖다 쓴 거야. 우리가 지금 저금리 함정이라는 게 뭐예요? 금리가 높을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대출을 많이 안 받는데 금리가 낮으면 겁 없이 왕창 대출 받는다니까. 문제는 계속 금리가 낮으면 괜찮은데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그 차주는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저금리 함정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 대신 IMF 직전에는 단기 자금이 위험한 거야. 단자회사, 종금사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망했어. 부도가 많이 났죠. 대우 사태는 대우도 망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때 중소기업들 없어진 데도 많고. 그러니까 파산을 해가지고 빚을 좀 갚은 데도 있고 못 갚고 파산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기업 부채 비율이 확 줄죠. 신용이 이렇게 2005년까지 줄어서 2006년까지. 근데 개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 기업에서 실업자가 생기고 월급을 못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확 줄지. 은행에서 회수해버리고 파산하고 개인들도 파산하니까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개인은 다시 확 일어섰어. 2000년 이후에 김대중 정부도 들어서면서 그 다음에 주가도 오르고 막 이러면서 확 들어섰는데 은행에서 계속 회수만 하고 연장을 안 해줘. 그러니까 계속 부채가 비중이 줄지. 그 다음에 개인이 여기서 확 늘어난 거 뭐예요? 카드 사태 내가 또 왕창 줄었어. 이때 같이 망했어, 같이. 그러니까 이때 합친 게 같이 망하지. 이때는 그 기업 부채 때문에 망한 거고, 요거 늘어난 거는 개인들이 카드 사태 엄청 써가지고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카드도 결국은 부채잖아요. 민간 신용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벗어난 게 2005년도 이후로 쫙 같이 벗어났죠? 개인은 원래 좀 일찍 벗어났고, 기업이 한꺼번에 확 벗어났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여기서 100% 갔다가 못 갔다가, 100% 갔다 못 갔다, 100% 갔다 못 갔다, 이번에 100% 넘었어. 정고점까지 왔어. 근데 개인은 꾸준히 늘었어요. 그 서프라임 때, 그 버블 세븐 때 외국은 여기서 무너질 때 전부 가계부채 비중이 조정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프라임 요때 2006년도 7년도 이때 70%밖에 안 됐어.
미국이 100%였어. 100%. 스페인 85%. 100%가 75%인가 60, 70% 밑으로 내려갔다니까. 반대면에 나가갖고. 미국 얘기해, 미국. 스페인도 85%까지 갔다가 50% 미만으로 갔어요. 반대면에 나가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때 가계부채가 7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민간신용이 그렇게 위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2015년 이후에 2013년, 14년 이때 최경환 빚내서 집사하면서 빚을 막 내가지고 막 사니까 아파트도 막 오르네. 근데 오히려 기업 부채는 기업 신용은 줄어. 그러다가 18년 요정 17년 18년 이때부터 서서히 늘다가 개인도 여기서 확 늘고 연끌, 이게 연끌이 연끌. 그다음에 기업 신용이 확 는 거는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아마 확인은 안 되지만 추측하건데 개인이 이제 그 대출 제한에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법인은 한참 동안 80% 70%까지 대출을 받았죠. 개인은 40% 50%밖에 막혔는데, 그러니까 계속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아파트 사면서 임대등록하고 대출 받고 그래가지고 낑낑 재워 넣으니까 부채가 이렇게 는 거. 아마 그 기업 신용에 법인도 기업이니까 민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요 두 개가 합치면은요 이렇게 돼버려. 이거 기울기 보세요. 이거는 민간신용이니까, 그러니까 파란 게 기업신용, 빨간 거는 민간신용, 합친 게 아니 가계신용, 합친 게 민간신용. 이제 정부신용도 있는데 정부신용은 비율이 되게 작아요. 여기 금액 전체 금액에 비하면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정부가 부도날 리는 없잖아요. 근데 기업이나 가게는 파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 요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올라가는 기울기가 이거랑 비슷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해. 이때가 그래갖고 IMF가 외국 부총격 오니까 버티다가 와장창 밀렸죠. 이게 뭐예요? 반대매매, 깡통, 파산, 기업 파산.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들다가 이게 주가 아파트 폭락하니까 여기서 또 순간적으로 줄었죠. 아마 개인은 파산은 안 되겠는데 법인 중에서도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제가 조만간 연구할 게, 일본은 저도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일본 버블 붕괴 91년도에 할 때 가게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부실해가지고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다가 망한 거라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일본의 가계부채가 70% 정도밖에 안 됐어요. 91년도. 여기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얘기하는, 여기 노태우 꼭 칠 때 같은 달 꼭 치쳤거든요. 일본은 20년 동안 빠지고 우리는 한 8년 빠졌다가 돌아섰고, 이때는 올라갈 때 일본이랑 같이 올라갔어요. 그 대신 IMF 이후에는 일본 따라 빠진 게 아니라 미국 따라 올랐어. 그래갖고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부동산은 전향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 직접적인 연관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금 보니까 금리 인상 예고 집값 고점에도 불구하고 7월 가계대출 9.7조 역대 최대 증가래요. 역대 최대 증가. 이렇게 돼갖고 만약에 아파트 값이 꺾이면 사상 최대 파산이 온다니까. IMF 때는 기업체가 파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는 아파트 값이 많이 빠졌지만 개인들이 파산은 그렇게 많이 안 했어. 근데 이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요 기울기를 보니까 요 기울기 보세요. 가계신용, 가계 기업 가치신용 요거 이런 기울기로 오르면 이거 이렇게 이때는 괜찮잖아. 이때는.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빠졌잖아. 근데 요런 기울기가 아니라 요런 기울기라니까 좀 무섭지 않나요? 자, 오늘 간단하게 뉴스거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7월 가계대출 최대폭 사상 최대 역대, 그러니까 사상 최대라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그게 2003년부터 조사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증가율이 높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역대 최대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조사한 이유니까. 근데 실제로는 사상 최대일 것 같지도 몰라. 어쨌든 위험관리 여러분들 잘 하시라고, 우리 엘리엇TV 보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라. 범사에 조심하라. 쉬지 말고 범사하라. 조심하라. 말도 꼬이네. 이럴 때는 빨리 끝내는 게 답이래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나요? 이거 뭐 재밌을 것도 없네. 뭐 부채인데. 이제 여름도 조금 이제 끝난 것 같았고, 부채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아. 이제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어서
이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좀 저녁 때는 좀 선선하더라고. 그러니까 부채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부채 문제는 해결이 되네. 붙이는 부채, 이런 가계 부채 이런 거 말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악 들고. 네. 항상 엘리엇 응원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에서 정보 얻을 게 진짜 많아요. 제가 공부가 많이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